안녕하세요. 금융아침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들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사례의 주인공의 일단 자격사항을 보자면 현재 외감을 회의라고 적을 뻔했네. 좀 회가 좀 땡기네. 자, 외감법인 기업체에서 뭐 당연히 4대보험 적용되시고 재직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어디 2021년이니까 4년 정도 근무하셨고, 자, 연봉이 약 3,8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가지고 있는 대출 내역을 보면 현재 은행 한 곳에가 1,325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 한 곳에가 2,713만 원, 그리고 카드론 하나에 56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총 8, 3, 9, 15, 2, 4, 4,598만 원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자, 은행이야 뭐 당연히 이건 저금리에 속하고 이 두 개는 중금리에 속해 있겠죠. 이 저축은 2,713만 원 경우에는 이전에 대출 건수가 좀 더 많이 있었는데 통합 상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통합을 해놓은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은 이분께서 어떤 상품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중금리 얘네들, 이 문제 되는 애들을 좀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은 게 주 목적이에요. 대안하고 싶은 게. 자, 저금리 대안. 현재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 이거? 이거만 따지면 거의 뭐 얼마입니까? 3,273만 원이네요. 이 금액을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저금리로 대안할 수 없는 거고, 자, 다만 이제 저금리 대출은 햇살론 하나 있죠. 햇살론 이용할 수 있죠. 그 외에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기는 좀 어렵죠. 뭐 새마을 시도 이용이 어려울 것 같고, 햇살론 근데 3,800, 1,000에서 대략 1,300만 원이 요즘 많이 나오죠. 그럼 최고 1,300이 나왔다 쳐요. 그럼 1,300 상환하면 2,000만 원. 2,000만 원이 남네요. 중금리로. 그러면 이건 뭐 저금리로 대안이 일부 대안이지 크게 채무자한테 메리트가 있을까요? 1,300 받아가지고 카드론 하나 없앤다 치고 이거 일부 좀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 저축은행이 하나 생길 것이고, 건수는 그대로 똑같이 3건인데 카드론이 저축은행으로 뒤바뀌어지고, 거기다 최근 대출. 제가 봤을 때 신용에는 절대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은 햇살론은 땡. 안 되겠어. 그럼 다른 상품이 또 뭐가 있을까? 이 외에 유일하게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게 이제 통대안이라는 상품을 대입해 볼 수가 있죠. 자, 통대안은 뭐죠? 기존에 있는 이 채무들을 전부 다 상환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은행에서부터 다시 받는 방식. 자, 통대안하게 되면 연봉이 3,800, 회사가 외감법이면 나쁘진 않아요.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에 속하는 건 아니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자, 외감법이면 많게는 연봉의 100%까지도 볼 수 있지만 일단 안전하게 80%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80% 보면은 대략 뭐 한 3천만 원 정도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3천을 은행에서 받는다 가정하고 총에서 4,598만 원이요. 그럼 1,500이 남잖아요. 1,500에서 햇살론 1,300 받는다 치고 나머지 한 200 얼마, 약 300만 원 정도 되죠. 300. 자, 이건 은행. 그리고 이건 햇살론.
자, 이렇게 하면은 저금리로 가죠. 자, 4,300. 거의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의 대부분을 10% 미만의 저금리로 대안을 할 수가 있죠. 뭐 일부 소액 정도는 뭐 이금융권 이제 중금리로 가겠지만,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통대하는 어떤 문제냐? 이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여기 수수료가 붙잖아요, 또. 이 수수료까지 해서 이금융권을 가야 돼요. 이거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이걸 했는데 이금융권으로 일부 금액이 간다. 이것도 0점 찝찝하긴 하고. 근데 저금리로 가장 많이 대안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이게 최고예요. 자, 근데 또 이게 왜 이걸까지 내야 되느냐,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 이분께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을 때 처음에 이걸로 문의를 주셨어요. 통대안으로. 그런데 제가 통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니까 결정을 쉽사리 못 내리는 거예요. 통대안을 하겠다라고 문의를 주기는 줬지만, 이걸 줘가면서, 근데 나머지 일부가 또 이금융권을 또 가야 돼. 차라리 전에 그냥 다 저금리로 통합이 돼버리면, 그래, 이자 아끼는 게 어딘데,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진행했겠죠. 그런데 이 일부가 이금융 간다는 거에 대해서 찝찝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른 게 뭐냐? 이거에는 이제 채무통합로. 자, 채무통합로는 어디서 취급하냐? 이금융권이에요. 이금융권 신용대출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용대출. 자, 이금융권 신용대출 상품이라면 당연히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없어요. 좋죠. 일단 비용 없으니까. 그런데 자, 이금융권이죠. 이금융권은 당연히 중금리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 이자를 낮추자는 뜻이 아니죠. 채무통합로는 이자를 낮추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 이자 1, 2%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죠. 다만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묶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고 나면은 월 납입 금액을 줄일 수가 있어요. 월 납입 금액을 줄이는 데다가 두 건을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용 점수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 대출 건수가 이전에는 3건인데 하나 묶어버리면 이제 2건으로 남게 되잖아요. 이렇게. 금액이 여기가 좀 더 커질 뿐이지.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용 점수는 더 팍팍팍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죠. 그런데 단점이 바로 중금리라는 거. 이자 지출을 아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월 납입 금액을 줄여서 월 납입에 대한 부담감은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의 단점은 이자를 못 낮춘다. 장점은 수수료가 없고, 그리고 월 납입 금액을 줄일 수 있고 신용 점수를 조금이나 올릴 수 있다. 이게 있죠. 제가 그래서 보통 통대안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근데 알아보면서도 본인 스스로 결정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의 경우에는 은행 2,300만 원. 자, 연봉이 3,800인데 제가 은행에서 약 3,000 정도 이상을 했다 했죠. 3,000 정도 일단 보수적으로 봤을 때 3,000만 원. 자, 보수적이란 게 뭐죠? 못해도 3,000원 나온다 이거예요. 더 나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안 나와버리면 3,000만 원만 이용을 해야 돼. 그런데 현재 은행에서 1,300을 이용하고 있어. 근데 이것까지 상환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3,000을 받으면 이분은 결국은 은행에서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추가로 더 받는 게 금액이 약 한 1,700, 1,675만 원. 이 금액만 더 받는 거예요. 1,675만 원. 1,675만 원 은행에서 더 받으려고 이걸 이용을 해야 돼. 근데 나중에 이금융권도 또 포함이 돼. 이것 때문에 고민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 이걸로 지금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통대안을 해야 될지 채무통합을 해야 될지 이런 이 갈림 속에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할 것 같다라는 영상을 몇 번을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한테 매일 문의가 자관 이걸로 문의 와서 이걸로 고민하고 일단은 결정을 하고 나서 연락 주신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는 건데, 내가 만약에 채무자다 라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채무자야. 자, 그러면 일이 갔을 때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전체가 이렇게 저금리로만 끝나면 좋은데 저금리가 안 끝나고 일부 이금융권으로 가야 돼. 자, 그런데 채무통합을 했을 때는 이자를 낮추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월 납입금 가장, 이거 통대한 문의 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납입금이거든요. 월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이요. 힘들거든, 납입금액 때문에. 뭐 이자 낮춰주고 그러니까 하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월 납입금액 줄여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월 납입금액만 줄이면 내가 숨 좀 쉴만하다 라고 느꼈을 때, 그때 계산을 다시 한번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통대안은 채무통합을 하고 난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게 통대안이에요. 그러니까 채무통합을 이용하고 나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또 통대안이야. 근데 통대안을 먼저 이용하고 나면 채무통합 이용할 게 없죠. 채무통합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먼저 선택을 해요. 제 생각에는 이걸 먼저 선택해서 일단 월 납입금액을 줄여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유를 좀 가져야 돼. 사람이 그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에는 오직 화장실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 주위에서 그 어떤 말을 걸어도 다 안 들려. 근데 일단 딱 보고 나면 시원하니 그냥 머리도 시원해지고 개운해지고, 그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그때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 자, 채무 통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로 납입하는 금액, 그걸 한번 차분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중에 통대안 했을 때 이 납입하는 이 수수료, 이 갭 차이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수수료를 주더라도 훨씬 더 나한테 이익인 것 같다 라고 싶으면 나중에 통대안 다시 신청하면 되는 거고, 비슷하네, 나 뭐 이제는 급한 것도 아니고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뭐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메꿔 나갈 수 있어? 그러면 그냥 끌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끌고 가다가 생각이 바뀌면 또 해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통대안을 해야 될지 채무통합을 해야 될지를 너무 오래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래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이자 납입은 계속해서 더 많아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이대로 그냥 계속 끌고 가. 일단 고민하느라고. 그 월 부담금 때문에 힘들면서 똑같이 이자는 내게 돼요. 자, 일단 채무 통합을 먼저 해. 근데 이자 지출은 제가 별 차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납입금액이 줄어든다고 했죠. 여유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느긋하게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결정은 고객님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다만 결정을 급하게 아니면 충분히 생각을 해보지 않고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여유를 찾고 나서 고민을 하는 것이 낫다 이거죠. 근데 그런 분들 있어요. 그냥 만약 이게 은행이 아니고 그냥 이금융권 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을 쳐요. 은행이 별로 없어. 그냥 없어. 있어도 몇백 있다 쳐. 이 경우에는 어떠냐? 예를 들어서 만약 이게 다 이금융권이다. 이때는 뭐 고민거리도 안 되죠. 그때는 무조건 통계아니에요. 무조건. 이때는 고민하면 손해죠. 네? 그 기간만큼 이자 더 내야 되니까. 이 얘기는 곧 이걸 저금리로 벌써 이 정도만, 이 4,300만 원만 저금리로 가더라도 몇 프로입니까? 원금에 거의 뭐 90%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대 아깝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는 1금융권 비중이 좀 어느 애매하게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지만 1금융권 비중이 아주 낮으신 분들은 고민할 거리도 안 된다라는 거. 자, 오늘은 통대안을 문의 주신 분들 중에서 이게 문의는 좋지만 과연 통대안으로 진행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채무통합이라는 상품을 일단 한 번은 거치고 나서 여유 있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옳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결정은 채무자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